나는 기분 어린 사람을 싶어합니다. 죄를 로미는 끓는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에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문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마산에서 열리는 시낭송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나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본 대회는 배경음악 없이 참가자의 목소리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낭송 중에는 이동을 좀 삼가해 주시고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예, 다 박수를 치시는데 저 뒤에 분은 뭐 박수 안 쳐도 점수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래서 안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박수를 다 쳐주시면 또 여기 올라와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섭섭하거든. 예.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1년 365일 중에 하필이면 또 비 오는 날 골라가지고 멀리 대구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순천에서 작년에 아마 1등은 순천에서 오신 분이 1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라 그러면 글 중에 제일 간단한 글자입니다. 뭐 수필이니 논술이니 뭐 이래 그래도 두 자 들었는데 이 시는 한 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일 간단하고 쉽지만은 제일 또 이해하기 쉬운 게 시입니다. 전에 고은 한 20년 전인가 그때서 그분이 시를 하나 부탁을 했는데 팩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두 줄 나오고 그 다음에 팩스가 안 오니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시가 오다가 끊겼는데 이게 왜 안 옵니까? 물으니까 그게 다다 이게라. 그게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 꽃이라는 말.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두 줄 하고 그분이 또 글씨가 별로 좀 좋거든요. 팩스로 하는데 이게 왜 두 줄밖에 없느냐 물으니까 그게 전부 다 하라니. 그래서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짧으면 짧은 대로 또 좋은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애들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어라 뭐 해라 뭐 해도 애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막 한 번만 해보면은 그만 애 말을 잘 듣습니다.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고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시 한두 편 정도는 외워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은 아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하도 뭐 시 낭송하는 걸 못 봤는데 만나면은 그만 얼굴 붉히고 고함 지르고 그러는데 그 정치인들이 무슨 국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또 뭐 행사할 때 제일 먼저 시를 하나 읽고 그 다음에 하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아마 요즘 모양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앞으로 정치를 하시거든 시부터 먼저 한번 읊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전부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주차장에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저는 차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해가지고 딱 댔는데 어느 사이에 따라왔는지 한 차가 하나 와 그대로 딱 이제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요 앞에 왔다 이거라. 지금 오늘 행사를 하니까 좀 차를 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금방 올 거다 이거라. 그런데 조금 전에 아침에 저기 9시에 했는데 12시가 돼도 안 보는 거라.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왜 그 차를 대면 안 되느냐고. 그래 차를 못 뽑는다 이거야. 그래 차를 좀 빼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양쪽에 되면 두 줄로 또 씁니다. 나가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잘못되면은 나중에 차를 빼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낭송대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참 드물거든.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비 오는 날 날짜를 택한다고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아가면 내가 마산 가가지고 시낭송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았다. 아마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 모양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남는데 이런 기억이 남는 거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 비 오는 날 그 빗속을 뚫고 이 마산까지 왔다면 근데 오늘 보니까 2시 정도 되니까 비가 안 오는 것부터 있더라고. 가실 때는 또 편하게 가시라고 또 비 안 오는 날로 날짜를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이 3분 있는데 마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마산 사람이라고 심사위원이 마산 사람이라서 혹시 뽑아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이 피속의 전주에서 여기까지 심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심사위원들한테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전부 1등을 주면 좋겠다. 문화원에서 마산 문화원에서 가가 뭐 좋은 성적도 못 받았으니까 그래도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1등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1등 받는 사람은 제가 1등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등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시고 또 좋은 성적 받아서 마산 문화원에서 시낭송 대회를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이 비도 오고 사람이 없는데 원래 우리 평일에 하면은 제가 이 자리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없을 줄 알았으면 사람을 좀 불러올 건데 수요일날 하면은 지난주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 전부 다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뒤에 다 앉아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낭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고 멀리서 온다고 작년에 서울서 오셨는데 멀리 오신다고 그 상을 못 줬어요. 너무 또 멀리 오는데 서울서 왔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실력만 좋으면은 심사위원들이 전부 1등을 해 주리라는 생각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해서 그런지 저희 다른 분들이 안 와서 제가 이렇게 경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날이 있어야지 제가 또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비 오는데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 빗소리마저 벌써 시 낭송하는데 최적화된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시 낭송 잘 해주시고 제3회 문화원 시 낭송 대회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남시낭송문학회 회장이시며 마산대학교 겸임 교수이신 송명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KBS, 대구 PBC에서 작가 및 라디오 MC 진행, 시 콘서트 및 시극 연출을 하셨으며 영단문학인협회 시인으로 활동 중이신 이지희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심사위원 세 분의 위촉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위촉장 전달은 마산문화원 장문석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현숙 심사위원장님. 위촉장 성명 최현수 귀하를 제3회 마산문화원 신낭송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마산문화원장 장문석.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미영 심사위원님. 위촉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지희 심사위원님. 위촉장. 네.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진 같이 한번 찍을까요? 중앙 무대로 예, 서시고 네,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앙송가 최현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무대를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는 길에 차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아직도 약간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네. 제3회 마산문화원 신앙송대회 보통 대부분의 그 낭송대회들이 그 대회 취지 목적이 있죠. 근데 마산문화원 신앙송대회는 어떤 신앙송 그 낭송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문석 마산문화원 원장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서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꽃단장하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 했는데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또 설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긴장도 있고 그렇죠. 앞에서 그 우리 문화원장님께서도 또 축사해주신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신앙송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심사 기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이 마산 문화원 신앙송 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끼리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선택과 이해도, 표준 발음과 억양 어조, 또 표현력과 전달력, 낭송 태도와 무대 매너 이런 등등의 것들을 크게는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를 선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의 작품성이나 참신성, 또 시를 얼만큼 정확하게 낭송하는지 정확성, 또 적합성, 이 대회의 취지에 맞나, 아니면 본인의 그 음성이나 또 이 그 시의 어떤 성격들이 맞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연행의 처리, 또 어떤 시의 어조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시의 선택과 이해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낭송 스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낭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발성과 호흡을 잘 사용하고 있나, 또 음악적인 요소들, 고저 장단, 완급 이한, 이런 다이나믹, 이런 부분들을 잘 했을 때 노래가 리드미컬하고 맛깔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침묵도 낭송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포즈나 또 특히 있어요. 특수 언어들이 있어요. 만약에 따옴표가 있으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쭉 감탄사,
그다음에 의태어, 성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이죠. 모든 예술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고는 해요. 유명한 칸트가 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얼만큼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얼만큼 이 대외와 이 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만큼 진솔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담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의 어떤 감성을 연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무대 매너. 무대 매너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름다우세요. 네, 자세나 복장, 특히 마이크 사용을 할 때 하셨죠? 여기 잡지 말고 가운데 잡고. 그 다음에 음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대시고 또 음성이 작은 분은 가까이 되지만 큰 분은 조금 떼고 뭐 이것까지가 다 그 본인의 실력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몸짓, 시선, 표정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이 몸 동작은 과한 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그 시가 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손짓이고 저절로 나오는 눈짓이고 이랬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멀리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 멀리 뭐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저 멀리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제가 뭐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더라도 우리가 틀려도 표 한 나게 틀리면 돼요. 그죠? 네. 왜냐면은 틀렸다고 막 혓바닥을 내민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끊는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심사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낭송은 암송이 전제지요. 그렇죠? 낭송이라는 게 외워서 낭낭하게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심사 기준을 잡았냐면 3음절, 보통 한 단어가 뭐 백두산 이 정도의 단어죠. 3음절이면은 3음절까지는 감점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음절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권에는 3음절 정도 틀린 것은 뭐 대상 금상은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틀리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 동, 장료까지는 3음점 정도 틀리는 것은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긴장됩니다. 저도 여기 서서 긴장이 되는데 근데 긴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당당하게 못하십시오. 그래서 틀리고 맞고를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벌써 긴장한 몸이 경직되잖아요. 그럼 말소리도 경직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말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앉아서 대기하실 때에 심호흡을 계속 하십시오. 심호흡을 막 시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앉으셔서 계속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에 쓰시면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대회가 다 그렇듯이
연장자 우선으로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내가 대상인데 왜 나를 대상을 안 줬냐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아니, 그죠? 우리는 다 시를 낭송하신 분들은 다 마음도 아름답고 인성이 다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모두 1등을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심사위원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러나 1-1, 2, 3, 4, 5, 6이 가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어깨 한번 이렇게 좀 해볼까요? 네, 어깨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네, 네. 하시고, 이거 좀, 어깨를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몸이 긴장을 푸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빵긋빵긋 웃게 해드릴까 했는데 제가 그 재주가 없어요. 네, 혹시 심사위원님 혹시 빠진 거 있을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얼른 회의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상으로 심사 규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억양이 좀 제대로 안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어머니를 한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났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머니를 부르니까 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한 번도 어머니를 불러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1000번 정도 어머니를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래.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를 부를 때의 그 억양이나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무덤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오랫동안 계속 부르다 보면은 진심으로 우러나서 어머니란 그 감정 자체에 눈물이 난다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낭송을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좀 강약이 좀 잘못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심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청중이 안 많은데 청중이 확 오면은 여러분들 또 오늘 잊어버린 사람 말고 더 많이 잊어먹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없어도 심사위원이 있고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낭송을 한번 해보면은 혹시 주위에 가셔서 모임이나 뭐 이렇게 연습을 할 때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대회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몇 번 해보면은 완전히 틀려져요. 본인도 처음 나오면은 여기 자꾸 어깨가 어물어들고 주눅이 드는데 여러 번 나오다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앞에 보려니까 자꾸 겁나고 하니까 자꾸 밑을 보고 또 한 군데 보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한 군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새로 전학을 오셨는데 수업을 하면서 저 천장을 보고 수업을 해요. 계속 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여자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많은 자 보는 게 이제 이쪽만 쳐다보고 이쪽을 보지도 않고 그러거든.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마침 이쪽에 예쁜 여학생이 앉아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소문이 어느 선생은 누구를 좋아한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참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내가 안 쳐다보고 막 천장 보고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낭송을 할 때는 이 시선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 번씩 분배를 해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양쪽 전부 다 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또 열에 갔다가 또 열에 오는데 그거보다는 그 방향이나 이런 거를 골고루 좀 자연스럽게 이것도 여러분들 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얻는데 제가 아무리 많이 주라 그래도 그게 또 잘못하면 또 잘 안 주거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자주 참석을 좀 해서 이 간을 좀 키워야 되는. 그 저기 남자보다도 여자 간이 훨씬 크답니다. 왜 저기 옛날에 저기 요거 있는데 남학생이 들어가면 위에서 막 그걸 합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앞을 못 봐요. 근데 남학생에 여학생이 들어가서 또 역시 위에서 막 감지하면 여자들은 고함을 치면 빤히 쳐다보고 갑니다. 여자들이 훨씬 간이 크다는 얘기라. 우리가 놀래거나 뭐 하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간이 뭐라 그럽니까? 두근반 세근반 했다 그러죠. 남자의 간은 두근반이고 여자의 간은 세근반이라. 그래서 여자의 배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면은 여자가 좀 약한 것 같아도 순간적인 거 보면은 훨씬 여자가 좀 강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배짱을 좀 들어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그냥 앉아 이렇게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옛날에는 여러 사람 앞에 가면은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도 얼굴도 안 붉히고 거짓말 잘하고 욕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면은 또 잘해. 여기서 말을 잘 하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저기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런 거는 그 감정 그냥 글만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뭐 한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다 알죠. 뭐 그럼 여기 하는 것보다는 그 똑같은 감정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나 느끼는 사람이 저 사람 잘하는구나. 요즘 저기 뭐야 위타 트롯인가 뭐 거기 보니까 주로 저기 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좋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고생하고 뭐하고 뭐 근데 그래 놓고 노래를 하니까 감정이 더 살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근데 아주 기쁜 노래도 그 감정이 넣어가지고 거기에 구구절절이 오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눈물을 흘리.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새벽에 추석날인데 아침에 나오라 그러더니만 기합을 막 주더라고. 기합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라 그러는데 그걸 못 부르는 거라. 왜냐하면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 기쁜 노래인데 그걸 막 기합을 막 주고 막 이제 절반은 골병 때려놔 놓고 그 다음에 지금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찰상을 드리고 뭐 하고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그런데 그래 놓고 그 노래를 부르라니까 그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라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데 어떤 감정을 넣느냐. 그렇다고 해서 감정 넣으라고 해서 여러분 하고 뭐 이래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또 너무 하더라도 조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단어를 알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1000번을 연습한 사람이 있느냐. 이 1000번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하나 어머니를 1000번 불렀을 때 그 눈물이 나듯이
이것도 1000번 하면은 1000번회가 안 되면은 1100번 부르고 안 그러면은 2000번 부르면 돼. 그러면은 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오늘 원고 그 내용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이제 치명타입니다. 연습을 조금만 더 했으면은 안 잊어버릴 건데 그걸 이제 조금 연습이 부족했다. 그리고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원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만 제가 저기 점수 좋은 거 주라 그랬는데도 뭐 여기 원고 잊어버린 사람한테는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경험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인가 좀 한번 아까 저기 누가 뭐 저기 녹화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그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출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사위에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아 요거는 조금 단어의 그 강약이 좀 잘못됐구나 이걸 아마 알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전라도 신순범 국회의원 요즘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말로는 음치라 그래.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테이프를 빌리다 요즘은 이제 테이프가 잘 없지 뭐 테이프로 해가지고 푸는데 얼마나 이제 듣고 연습을 했는지 나중에 그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했는데 거기 탁 뜨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이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게 뭐 노래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던 숨소리까지도 알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음치도 된다는 실력이 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습 많이 하는 그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가 물론 좋은 선생님에게 이제 사사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기본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00번 해가지고 안 되면 2000번 하세요. 그리고 2000번 또 안 되면은 뭐 3000번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모양 잘 할 수 있는 대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마침 저 비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 바닷가에 수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도 있고 이쪽에는 저희 집도 있고 산책하기가 참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이 수변공원이 또 여러분들 산책하기는 좋으니까 비도 안 오고 나니까 조금 한번 손잡고 이래 한번 걸어 보시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아까 1등 다 주라 그랬는데 1등을 다 안 주니까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혹시 뭐 마산이나 여기 문화원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오늘 왔는데 보니까 뭐 이런 기분이 나쁘더라든지 예. 기분 나쁜 거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전부 다 막아놔놓고 먼저 온 사람들은 다 그거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여기에 이제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쪽으로는 막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리고 왜 주차장을 이렇게 좁느냐 하면 만약 지금 있는 주차장을 배로 늘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하고 일찍 오는 사람 아침에 9시에 수업하는데 10시에 차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 대기 어려우니까 일찍 오거든. 그래 아까 뭐 대구에서 오신 분인가는 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너무 일찍 왔다는데 너무 일찍 온 건 아니고 하여튼 아마 나중에 보면 좋은 성적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1등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었는데 자기 자신 빼고 아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 참 잘하더라.
그 사람이 1등입니다. 내가 1등 하면 전부 다 하면 자기가 1등인데 자기 빼고 내가 그동안에 오늘 한 30명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1등이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1등을 하라 그런 사람도 아마 그 사람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레시나요? 떨리시나요? 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모두가 다 대상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런데 굳이 순위를 가리는 것은 여기가 무슨 대회예요? 경연대회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 점 서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음성들이 다 좋으세요? 우리 심사위원 그 총평 중에 첫 번째 마디가 다들 음성이 너무 좋아요. 음성이 좋은 음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그 소재를 자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특별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큰 성적이 못 거두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희망을 갖고 그 좋은 음성으로 이 사회에 시의 서정 그 시가 주는 치유의 힘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몫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 낭송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은 좋은데 그런데 그 좋은 음성으로 시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시에는 음악적인 요소와 회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 음악적인 요소는 어떤 다이나믹이나 다이나믹이 높고 낮고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리드미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평가의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의 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애상주의 시도 있고 또 예찬 시도 있고 민족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가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찬시인데 너무 그거를 슬프게 표현한다든가 물론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가 갖고 있는 그 슬픔 안에서도 어떤 그 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강하다, 좀 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다이나믹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안으로 가져왔다. 모든 우리 사랑을 할 때도 밀당이 필요해요. 계속 사랑한다 하면 이게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싸우기도 잘 싸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냥 같은 쪽, 같은 색이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는 내면의 소리가 많잖아요. 그럼 그 시를 내면으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표현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니까. 내면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를 꼭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다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맛깔진 시 낭송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한 연 안에서 문장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이 마침으로 끝났어요. 하였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 또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가고 있었을 때 포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과 연 사이에 포즈와 행과 연 사이의 포즈가 다르듯이 그 같은 문장 안에서도 문장이 끝나는 종결에서의 포즈와 문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포즈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곁들인다고 하면 문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은 끝났어요. 이렇게 2행, 3행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낭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그냥 행으로 끊어요. 행으로. 그런데 행으로 끊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래서 이게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그럼 또 붙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행을 무시하면은 이건 산문이 되는 겁니다. 시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문장이 지속되고 있을 때는 호흡으로 거기 포즈를 얹고 가야 돼요. 얼른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그냥 알 수 없어를 갖고 한다고 하면 바람 도는 공제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 덮는 공중에 끊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람 덮는 공중에 행이 바뀌었다고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또 바뀌었다고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행간 그 포즈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낭송을 하는데 그러나 바람 덮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이렇게 행을 구분해주면서 호흡은 어떻게 한다? 지속하고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으로 처리를 하면 시는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이해를 해야 감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술은 감동이에요. 감동이 없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야 감동이 오겠죠. 그래서 시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그 시를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그 시가 내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육화라는 말 들으셨죠? 네, 낭송은 그 활자로 된 시를 4개로 가져와서 육화시키는 거죠. 내가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민호에 속하는 부분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아까 어떤 분 뭐 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분도 계셨고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손을 여기다 이렇게 얹고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색하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참신한 시를 새로운 시를 많이 시를 읽어서 새로운 시를 발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모두 대상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여러분에게 다 대상을 드렸고 대상에서 내가 1-1이고 1-2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목소리로 어떻게 사회에 시는 치유죠. 네, 사회에 치유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효수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면서, 네, 상장 펼치셔도 이쁠 것 같아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정진 상장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상과 상품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네, 자, 개인 네. 있나요? 대상이나 금상을 못 받으신 분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은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좀 시원찮아서 여러분한테 안 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못 받으신 분은 다음에 또 나오시면은 아까 1000번 하라 그랬죠. 한 2000번 정도 연습하고, 또 2000번 안 되는 사람은 한 3000번 정도 연습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중의 날씨에 멀리 오신다고 고생을 많으셨고, 또 오래간만에 마산에 오신 분은 옆에 가서 구경도 한번 하시고,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가시는 길에 비가 오면 곤란하니까 제가 비가 오지 말라고 또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행사 같은 데서 좋은 성적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